얘들아 안녕. 선생님이랑 온라인 수업에서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죠. 우리 지난주에 수행평가를 쳤어. 그치? 그래서 그 수행평가를 치르기 위해서 그동안 꽤 긴 기간 동안 그 수행평가 준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렇게 수업을 하려니까 뭔가 어색한 거야. 수업 준비를 하고 자료를 찾아보는데 느낌이 이상했어. 너무 오랜만이라서. 너네는 오죽하겠어. 이렇게 수행평가 준비하다가 다시 교과서 공부하는 거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조금 어색하죠? 너네가 수학 교과서를 제대로 챙겨갔는지조차 쌤은 잘 모르겠어. 쌤이 전달을 안 했잖아. 수행평가 찔고 이제 너네 답안지 걷어서 나가느라 다음 주에 교과서 챙겨서 집에 가세요라고 얘기를 안 한 거야. 안 가져간 친구들도 있겠죠? 근데 상관없어. 선생님 보여주는 화면 하나하나 보면서 화면에서 선생님이 필요한 자료들은 다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 없는 친구들도 이 화면만 계속 보고 있으면 됩니다. 자, 지난주에 치른 수행평가 얘들아 어땠어? 소감을 한번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선생님이 들을 수는 없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 너네가 어땠어? 본인이 알고 있는 거, 선생님이랑 같이 여러 번 배웠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시간 내에 그걸 머릿속에서 글과 숫자로 쏟아낸다는 게 쉽지만은 않았죠. 이해합니다. 선생님도 다 겪어봤던 일이에요.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하려면 집에서 혼자 공부하면서 혼자 이렇게 문제를 풀고 쏟아내고 수행평가 치르는 연습도 하고 이런 시간들이 많이 쌓였어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학교든 이렇게 온라인이든 수업하는 거를 듣고 이렇게 귀로 듣고 가만히 있는 학생들은 그걸 제한된 시간 내에 쏟아내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 수업을 듣고 집에 가서 복습을 했어. 실제로 수행평가를 치른다 생각하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시간을 줄 때 정말 열심히 작성을 해봤어. 그런 친구들은 수행평가 시간이 그렇게 짧다고 느껴지지도 않고 그렇게 어렵다고 느껴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선생님이 정말 세세하게 긴 시간을 공을 들였거든. 너네가 좀 자신감을 갖고 작성하기를 바랬거든. 그래서 혹시 이번 수행평가가 난 좀 너무 어려웠다.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 하는 친구들은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복습하는 시간을 조금 더 늘려보세요. 너네 이제 조금 있으면 여름방학이잖아. 그 시간 동안 공부한 걸 쏟아내고 문제 풀고 하는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 2학기 그리고 2학년 때는 더 많이 성장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스스로도 뿌듯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린 이제 소단원 3 마지막 소단원이죠. 상대도수와 그 그래프 요 내용을 이번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역시나 선생님은 항상 너네한테 내용을 새로 소개를 해줄 때 이 내용이 초등학교 때 배운 그 어떤 내용과 연관되는지 설명을 해주잖아. 그러니까 오늘 배울 요 상대도수도 초등학교 때 배운 내용들 중에서 무엇과 관련이 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화면을 같이 봅시다, 얘들아. 총 4가지 그래프가 보이죠? 그림 그래프, 막대 그래프, 꺾은 선 그래프, 원 그래프. 자, 요 4가지 그림 중에서 3가지 그림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저번에 PPT로 보여줬었는데 일단 그림 그래프 이거 기억나죠? 선생님이 사람 이거 몸뚱아리 위에 거 그리느라 엄청 고생했단 말이야. 요거 보여준 거 기억나죠? 이거 가지고 우리 뭐 배웠냐면 줄기와 잎 그림을 배웠어요.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 배운 그림 그래프를 소개하고 나서 줄기와 잎 그림을 설명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도수 분포표라는 걸 배웠죠. 그 후에 초등학교 때 배운 이 막대 그래프 이 막대 그래프를 소개하고 나서는 히스토그램, 우리 수행평가 칠 때도 히스토그램 그리는 거 있었죠? 요거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꺾은 선 그래프를 배운 후에는 이름이 조금 어려워요. 7글자나 돼.
도수, 분포, 다각형. 이거를 우리 또 수업 시간에 배웠죠. 자, 그럼 선생님이 너네한테 아직 소개하지 않은 그래프는 뭐냐? 이거 동그란 거. 우리 이런 거는 수업 시간에 본 적 없잖아. 선생님이 소개한 적 없죠? 자,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운 이 원그래프, 너네가 그림만 보고 어느 정도의 내용을 기억해낼지 모르겠지만 이 원그래프를 배웠다는 건 기억이 날 거야. 이게 굉장히 모양이 독특하잖아. 동그라미 시계처럼 생겼죠? 자, 이 원그래프랑 이번 시간에 배울 상대도수라는 개념과 연관성이 있어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 그림 같이 볼게요, 얘들아. 지금 화면에 두 원 그래프가 보입니다. 왼쪽은 남학생 40명, 오른쪽은 여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좋아하는 스포츠를 조사해서 나타낸 거예요. 자, 이 자료를 가지고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남학생과 여학생 중에서 야구를 좋아하는 학생, 여기 지금 야구 보이죠? 야구를 좋아하는 학생의 비율이 높은 것은 어느 집단인지 말해보세요. 야구를 좋아하는 학생의 비율이 높은 것은 어느 집단인지 말해보세요. 너무 쉽죠? 남학생은 야구를 좋아하는 비율이 30%입니다. 그런데 여학생은 야구를 좋아하는 비율이 26%예요. 남학생 비율이 훨씬 높죠? 그러니까 남학생 집단이 야구를 좋아하는 학생 비율이 더 높다. 비율이 더 크다,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럼 질문을 하나 더 해볼까요? 이번엔 어떤 질문을 할 거냐면, 그러면 지금 남학생과 여학생 중에서 야구를 좋아하는 학생, 지금 비율은 이렇게 달라요. 야구를 좋아하는 학생의 학생 수가 많은 것은 어느 집단인지 구해보세요, 얘들아. 남학생은 40명 중에서 야구를 좋아하는 학생이 30%, 여학생은 50명 중에서 야구를 좋아하는 학생이 26%예요. 자, 두 집단 중에서 야구를 좋아하는 학생 수가 많은 것은 어느 집단인지 한번 구해봅시다. 잠깐 화면을 멈추고 계산한 후에 선생님 설명을 들어보세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계산해 볼게요. 지금 남학생은 40명이에요, 얘들아. 40명 중에서 30%가 야구를 좋아하니까 0.3을 곱해주면 학생 수가 나오겠죠. 12명입니다. 그러니까 남학생은 12명이 야구를 좋아하고 있어요. 여학생 볼게요. 여학생은 지금 총 인원이 50명이고 야구를 좋아하는 학생은 26%입니다. 그러니까 0.26 곱해주면 되겠죠? 몇 명이 나오냐면 13명이 나옵니다.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선생님은 두 집단 중에서 어느 집단에 야구를 좋아하는 학생 수가 더 많니? 라고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답은 여학생이 되겠죠.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초등학생 때 원 그래프 내용에서 배웠어요. 너네 한 5학년, 6학년쯤 배웠을 거야. 이렇게 원 그래프는 비율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용이한 자료였어요. 두 집단을 두고 하나를 야구라는 대상을 좋아하는 비율을 비교하기에 굉장히 용이한 그래프였어. 이 비율과 관련된 것이 이번 시간에 배울 상대도수 그리고 그 그래프입니다. 같이 볼게요. 자, 이 화면을 같이 볼게요. 자, 이 화면은 여러분 교과서 256페이지에 나와 있는 생각 열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상대도수가 무엇인지 선생님이랑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일단 왼쪽에 있는 건 표. 자, 이런 걸 우리는 도수 분포표라고 합니다. 이 도수 분포표는 지금 뭐냐면 지혜라는 학생이 속해 있는 반, 그 반 학생들이 일주일 동안 독서 시간을 조사해서 나타낸 거래. 자, 이거 봐봐 얘들아. 이거 너무 놀라운 자료예요. 사실 선생님은 너무 이 자료가 믿기지가 않아. 일주일 동안 독서하는 시간이
25시간 이상인 친구가 2명이나 있어, 얘들아. 25시간 이상이면 책을 한 몇 권 정도 읽을 수 있을까? 엄청 두꺼운 책이면 뭐 25시간 내내 읽을 수는 있겠죠? 쌤은 사실 책 읽는 걸 좋아하기는 해요. 근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 일을 하면서 책을 읽는 게 쉽지 않아. 그래서 너네 교실마다 보면 뒤에 찾아가는 도서관에서 이렇게 책꽂이 안에 책 있는 교실들 있잖아. 1학년은 거의 다 있는 것 같더라고. 3학년은 없는 교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걸 가끔 선생님이 보거든. 어떤 책이 있나. 그러면 선생님이 읽어보고 싶은 책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근데 수업은 해야 되고 책을 읽고 있을 순 없고 그래서 조금 답답했던 경험이 있어. 너네는 그런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이 선생님보다는 조금 더 가까이에 갖추어져 있으니까 나중에 나이 들어서 선생님처럼 후회하지 말고 어려서 시간이 조금 더 여유가 있을 때 그때 많이 책을 읽어뒀으면 좋겠어. 쌤이 생각할 때 고등학교 올라갈 때 가장 뭐랄까 고등학교 올라가는 준비를 잘 한 친구들은 영어 단어를 많이 외우고 수학 공부를 튼튼히 하고 그리고 책을 많이 읽은 사람. 요 세 가지가 탄탄한 친구들은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굉장히 잘 따라가는 것 같아. 근데 선생님은 책 읽기를 좀 못했어요. 그게 조금 아쉽고 후회가 많이 됐었거든. 여기 봐봐. 25시간 이상 30시간 미만이 2명이나 있고 제일 많이 지금 학생 수가 분포해 있는 계급이 15시간 이상 20시간 미만이에요. 여기 9명이나 있대, 얘들아. 이것도 대단하죠? 거의 하루에 2시간 이상 책을 읽었다는 거잖아. 대단합니다. 자, 그럼 이 대단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대답해야 되는 질문이 뭐냐? 오른쪽을 보세요. 독서 시간이 10시간 이상 15시간 미만 인 계급의 학생 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몇 %인가 질문을 했어요. 자, 10시간 이상 15시간 미만 요 계급은 어디냐면 지금 두 번째 칸 여기를 뜻하겠죠? 여기는 학생 수가 3명입니다. 도수분포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이 각 계급에 속하는 학생 수 도수밖에 몰라요. 그 도수가 전체에 대해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우리도 모릅니다. 그럼 비율이 궁금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 계산하는 걸 선생님이랑 수업 시간에 몇 번 했었어. 이거 같이 해볼게요. 자, 일단 전체 학생 수 합계를 보니까 20명 중에 저 계급에 속하는 학생 수는 3명. 근데 우리는 비율이 궁금하니까 백분율 구하기 위해서 100을 곱합니다. 그럼 얘를 계산하면 20, 100 약분되고 15 단위는 %라는 걸 알 수 있죠. 즉 정리하자면 도수분포표를 한 번에 보고 그 계급이 전체에 비해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알 수는 없어요. 비율이 궁금하면 계산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비율을 알아보기 조금 힘들다라는 단점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이 도수분포표에서 이 합계, 도수의 총합에 대한 이 각 계급의 도수의 비율을 구해서 미리 적어 놓으면 이거 비율 비교하기 좀 편하지 않을까? 따라서 이게 상대 도수예요, 얘들아. 각 계급의 도수, 지금 여기 노란색 표시한 3, 얘가 전체에서 전체는 20이죠. 이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비율, 이 비율을 알아보기 위해서 각 계급의 도수를 전체 도수로 나누는 걸 쭉 우리가 수행을 할 거예요. 그거를 한 번씩 수행해서 여기 오른쪽에 칸을 하나 더 만들어서 적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전체 도수에 대한 각 계급의 도수의 비율 를 구한 거, 그거를 우리는 상대 도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교과서 256페이지 맨 아래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을 거예요. 계급의 상대 도수. 자, 얘들아, 그냥 도수 아니에요. 지금 선생님이랑 구하는 건 상대 도수입니다. 상대적인 도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상대 도수가 궁금하면은 도수의 총합분의 그 계급의 도수를 분자에 올려서 계산해 주면 됩니다.
요 계산하는 과정을 쭉 수행하게 되면 상대도수 분포표라는 표를 하나 완성할 수 있게 돼요. 그럼 그 표를 관찰하면서 선생님이랑 본격적으로 상대도수 공부를 시작해 봅시다. 자, 이 자료 한번 볼까요, 얘들아? 선생님은 지금 이 독서 시간을 가지고 상대도수 분포표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각 계급에 속해 있는 학생들이 전체에 얼마만큼의 비율로 차지하고 있는지가 너무 궁금해졌어. 자, 그걸 지금부터 하나씩 계산해 볼게요. 우선 첫 번째 계급, 독서 시간이 5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자, 학생 수가 1명이에요, 얘들아. 이 1명이 전체에 대해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궁금하다. 그럼 전체 도수 20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이거 1 나누기 20 계산하면 100분의 5 계산하는 거랑 똑같잖아, 얘들아. 0.05라고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독서 시간이 10시간 이상 15시간 미만인 학생. 이거 우리 방금 계산한 내용과 비슷하죠? 아까는 100분율이었고 지금은 이제 3 나누기 20 소수로 표현을 해볼 겁니다. 계산하면 0.15. 자, 이런 식으로 도수를 전체 도수의 총합으로 나눠요. 그 각 계급의 도수를 총합으로 나눕니다. 이걸 다 계산해서 얻어지는 숫자들을 학생 수 옆에 여기 오른쪽 칸 보이죠? 여기에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 칸이 상대도수 칸이 되는 겁니다. 각 계급의 상대도수가 얼마인지 이렇게 계산한 결과들을 표에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다 작성하면 결과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쭉 지워볼게요, 한번. 자, 이렇게 됩니다. 복권 긁기 하는 것 같죠, 얘들아? 엄청 신기하지? 자, 이렇게 만들어져요. 각 계급의 도수를 이렇게 전체 도수로 나누면 이렇게 표가 만들어집니다. 자, 근데 쌤이 아직 지우지 않은 칸이 한 칸 있어요, 얘들아. 여기 밑에. 자, 여기 맨 밑에 들어갈 숫자가 무엇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여기 지금 합계 20은 위에 있는 학생 수를 다 더해서 얻어지는 숫자잖아.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합계라는 위에 있는 상대도수를 다 더해서 얻어지는 숫자겠죠. 이거 다 더해보세요, 얘들아. 이거 얼마겠어? 더하면? 이거 다 더하면 뚜루루루 얼마게? 중요한 숫자만 남기겠어. 얼마게요? 짠, 짠. 1이 나오는 거야. 0.05, 0.15 다 더해봐요, 얘들아. 다 더하면 1이 나옵니다. 자, 이런 걸 우리는 상대도수 분포표라고 해요. 각 계급의 상대도수들을 다 더해주게 되면 그 총합은 1로 얻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칸에 들어갈 숫자들은 항상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은 숫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0이나 1이 들어가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상대도수 분포표라고 합니다. 표로 나타냈으니까. 자, 그래서 도수 분포표만 있을 때 그 각 계급의 상대도수를 구해서 지금 표로 얻어낸 거잖아. 이 각 상대도수를 한번 보세요. 이 숫자들을 한번 봐봐. 어느 숫자가 제일 커요, 지금? 0.45 얘가 지금 제일 상대도수는 큰 것 같아. 자, 도수는 어디가 제일 큰가 한번 봐봐. 여기가 제일 크죠? 자, 도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상대도수가 커지는 거예요. 여기 앞에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계산한 결과값이 더 커지는 겁니다. 즉, 학생 수랑 상대도수는 정비례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은 아직 정비례라는 단어를 안 배웠어요. 그냥 학생 수가 커지면 상대도수도 커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럼 반대로 봐봐, 얘들아. 학생 수가 가장 작은 계급은 여기죠? 상대도수가 가장 작은 계급은 여기예요. 그러니까 학생 수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상대도수는 적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더.
지금 우리 얘들아 이렇게 나눗셈 계산한 애들은 지금 전부 다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계산이 완료가 됐어요. 근데 간혹 나눗셈을 하다 보면 소수점 아래 한 5자리, 6자리까지 가는 숫자들이 생겨. 그럼 그런 경우에는 문제에서 언급을 합니다.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까지만 나타내세요 라고 언급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까지만 나타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열심히 계산을 했는데 그 결과가 0.1234 이렇게 나왔어. 그럼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까지만 표현하세요 라고 하면 3이랑 4는 이렇게 지워버리고 그냥 0.12라고 쓰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근사치를 찾아서 답을 적다 보면은 마지막에 합계가 정확하게 1이 아닌 숫자가 얻어지기도 합니다. 이걸 다 더했더니 0.98 이런 값이 얻어지기도 할 거예요. 간혹. 근데 그런 경우에 우리는 그냥 합계를 1이라고 씁니다. 왜냐면 여기 뒷부분 숫자를 버렸기 때문에 생긴 결과잖아. 그래서 여기 합계는 항상 1로 고정입니다. 우리 앞에서 학생 수 나타내는 이 도수는 변할 수 있었죠. 자료에 따라서. 근데 여기 뒤에 있는 1은 항상 고정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여기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1번 같이 풀어볼게요, 얘들아. 이거 너네 교과서 257페이지 보면 있습니다. 257페이지. 자, 1번 문제 볼게요. 사람들은 습도가 약 40에서 70%일 때 대체로 쾌적함을 느낀다고 한다. 오른쪽 상대도수 분포표는 어느 날 영남지방의 지역별 습도를 조사해서 나타낸 것이다. 얘들아, 너네 잠을 잘 때 수면의 질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 중요한 것 하나가 습도라는 거 혹시 알아요? 장마철 이럴 때 집 안에 본인이 이제 방에서 자면 그 방 안이 너무 지나치게 습하면 너네가 잠을 제대로 못 자요. 사람이 되게 꿉꿉한 환경에서는 편안하게 푹 잠을 못 잔다? 선생님 약간 그런 날씨에 조금 예민한 편이거든. 그래서 선생님은 너무 이제 비가 오랫동안 와서 집이 조금 습해지거나 혹은 너무 비가 안 와서 너무 건조해져. 그러면 잠을 잘 못 자요. 그래서 선생님은 가습기랑 제습기가 정말 꼭 필요해. 조금만 습도가 틀어지게 되면 잠을 자는 게 너무 불편하더라고. 특히 습할 때 너무 괴로워요. 자다 깨다 반복해. 그럴 때는 습도를 조금 잘 조절을 해줘야 편하게 잘 수 있어. 여러분도 한번 평소에 잘 때 생각을 해봐. 오늘 좀 비가 많이 왔어. 그러면 그 다음날 일어나서 생각을 해봐요. 내가 어제 잠을 잘 잤나? 너네 너무 이렇게 체력이 좋아서 잠을 잘 자려나? 선생님이 이렇게 습하면 자는 게 좀 힘들더라고.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여기도 나와 있네. 40에서 70%일 때 대체로 쾌적하다고 느낀대요. 자, 1번. 오른쪽 표를 완성하시오. 자, 선생님이 방금 얘기한 거 있죠? 반올림해서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까지 구한다. 자, 이 내용이 어디서 쓰이는지 쌤이랑 하나하나 같이 풀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칸 완성합시다. 자, 첫 번째 칸은요. 습도가 30% 이상 40% 미만인 지역이 10군데가 있대. 자, 이 계급의 상대 도수를 내가 구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구한다? 이 도수를 전체 합계로 나누어 준다. 그러니까 10을 30으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자, 10 나누기 30 계산해 봅시다. 얼마예요? 이거 얼마야, 얘들아? 계산하면? 너네 계산기 두드려도 되고 직접 계산해 봐도 돼요. 이거 계산하면 0.33333333 계속 끝이 없이 나가요. 끝이 나질 않아. 자,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반올림해서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까지 구한다. 자,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까지 구하려면 어디서 반올림해야 돼요? 둘째 자리까지는 살려야 되니까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야 돼. 자, 반올림 기억나죠, 얘들아? 지금 여기 숫자 뭐야? 3이야. 자, 그럼 이거 3일 때 반올림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0.34예요. 3이에요. 3. 5 미만의 숫자들은 반올림할 때 그냥 버리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첫 번째 칸에 자, 두 번째 칸 볼게요. 두 번째 칸의 도수는 6이에요. 그럼 이 6의 상대 도수가 궁금하면 6을 30으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얘는 계산하면 깔끔하게 떨어져요. 0.2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칸의 숫자는 0.2. 세 번째 칸의 숫자는 적혀 있으니까 우선은 넘어갈게요. 네 번째 칸. 자, 네 번째 칸은 도수가 지금 2예요. 요 2에 해당하는 상대 도수가 궁금하다. 그러면 2를 30으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자, 2를 30으로 얘들아 나눠 봐봐. 이거 지금 계산해 봐요.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올까? 0.066666 띵띵띵 이렇게 나올걸? 자, 이 숫자도 끝이 없네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까지 표현하고 싶으면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할 거야. 근데 여기 지금 셋째 자리 숫자가 얘들아 6이에요. 5보다 커요. 자, 그럼 얘는 반올림하면 어떻게 될까? 0.0 잠시만. 쌤이 이거 잘못 체크했죠?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 하려면 여기서 반올림 해야죠. 이게 세 번째 숫자에서 반올림 해야죠. 0.06일까 7일까? 이거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얘들아, 반올림하면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 숫자가 6이잖아. 반올림하면 얼마? 0.07. 자, 그래서 네 번째 칸에 들어갈 숫자는 0.07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나머지 칸의 숫자도 모두 찾아주면 여기는 0.2, 여기는 0.07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밑에 합계는 1로 나타나 있죠? 그러니 우리가 따로 구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렇게 표를 완성을 했어요. 2번 볼게요. 습도가 40% 이상 70% 미만인 지역은 전체의 몇 %인지 구하시오. 자, 40% 이상 70% 미만인 지역 어딘지 표시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계급, 세 번째 계급, 네 번째 계급. 자, 이 세 계급이 지금 습도가 40 이상 70 미만인 지역을 알려주는 계급이죠. 자, 이거 얘들아, 우리 백분율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했어? 전체 도수 30분의 40 이상 70 미만인 거 도수 지금 뭐뭐뭐뭐 있어요? 6, 4, 2, 그 다음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했잖아. 자, 계산해 볼게요. 30분의 12 곱하기 100 이거 계산하면 얼마일까? 40 단위는 퍼센트. 이렇게 계산하면 되거든. 자, 근데 얘들아, 잘 생각을 해보자.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상대 도수예요. 이 문제가 왜 상대 도수 단원에 등장을 했을까? 상대 도수를 이용해서 풀 수 있으니까 이 문제를 출제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지금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푼 거는 도수 분포표를 이용해서 푼 풀이 방법이에요. 첫 번째 방법이야. 자, 그럼 두 번째 방법이 있냐? 있습니다.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자, 상대 도수 적혀 있는 칸 보세요 얘들아. 여기 세 개 칸 봐봐. 여기 지금 0.2, 0.13, 0.07이잖아. 저기 적혀 있는 숫자를 한번 관찰해 보세요. 0.2는 우리 아까 어떻게 계산했어? 6 나누기 30 계산했잖아요. 즉 30분의 6 계산한 숫자잖아. 0.13은 4 나누기 30, 즉 30분의 4 계산했죠. 0.07은
2 나누기 30, 즉 30분의 20 계산한 거잖아. 30분의 2 계산한 거죠? 근데 여기 봐봐 얘들아. 여기 30분의 6 있고 여기 30분의 4 있고 여기 30분의 2 있어요. 이거 다 더해서 100 곱하면 정답이 나온대. 이거 다 더해서 100 곱하면 정답이 나온대. 그러니까 얘들아, 굳이 도수분포표 결과로 계산할 필요 없이 여기 있는 숫자 다 더해서 100만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계산해 볼게요. 0.2 더하기 0.13 더하기 0.07. 여기 칸이 없어서 쌤이 조금 위쪽에 써볼게요. 위쪽에 써볼게요. 방법이 0.2 더하기 0.13 더하기 0.07. 이거 다 더하면 얼마냐면 0.4야. 근데 이 0.4에 100을 곱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40이 나오잖아. 단위는 퍼센트. 따라서 도수 분포표를 이용을 해도 되고 상대 도수를 이용해도 되는 거야. 이거는 첫 번째 방법이니까 1이겠죠? 자, 그래서 두 가지 방법 중에서 본인이 편하다 생각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돼요. 다만 도수 분포표가 주어져 있지 않고 상대 도수만 주어져 있을 때는 요 연두색 풀이 방법을 이용해야겠죠? 반대로 상대 도수가 나와 있지 않으면 그때는 요 노란색 풀이 방법, 도수 분포표의 도수를 이용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요 두 가지 다 알아두기 바래요. 됐죠?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쌤이 여기까지 할게요. 뒤에 내용을 더 설명하고 싶은데 이 내용들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 얼굴 마주하고 선생님이랑 한 번 더 정리하면서 뒤에 그래프 부분을 조금 더 배우도록 합시다. 자, 그럼 고생했어 얘들아. 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 너네 위두랑에 과제 제출해야 되잖아. 그치? 요 1번 문제 방금 선생님이랑 같이 푼 요 풀이 흔적을 사진으로 찍어서 올려주세요. 교과서가 있는 친구들은 이 문제 풀이한 흔적들, 여기 좀 선생님 화면에 풀이 과정들 막 보이죠? 이거 참고해서 본인이 풀이한 흔적을 올려주고, 교과서가 없는 친구들은 선생님 수업을 들었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이 영상 화면을 캡처해서 올려줘도 됩니다. 연습장에 풀어도 됩니다. 본인이 인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문제 1번의 풀이 과정을 인증해 주세요. 자, 그럼 선생님이랑은 우리 다음 주에 학교에서 만납시다. 선생님 빨리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싶어요. 너네랑 이렇게 영상으로 뭐 만나지 못한 듯 만난 듯 하는 것보다 얼굴 보고 수업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다음 시간에 만나면 쌤이 지금 설명했던 내용 한번 정리하고 남아있는 내용 쭉 다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공부 조금 해오세요. 모두 고생했어요. 수업 여기서 끝낼게요. 안녕.